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성적대가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는지 가늠만 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학교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반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는 거는 12월 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요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원서를 쓸지 그냥 시뮬레이션만 스스로 해보시는 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드디어 인하대 논술까지 끝났습니다. 일부 대학의 면접을 제외하고는 제가 담당하는 대학별 고사는 모두 다 끝났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떨려하고 있을 겁니다. 수시를 집어넣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최저를 맞췄을 것인가, 정시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처점대로 점수가 나왔을까,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점수가 오르지 않았을까 라는 설렘, 가채점 점수보다 점수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현재입니다.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점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기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복잡한 수능 체제 때문에 등급 컷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 등급 컷이라는 것 자체는 수시를 보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쓸 수 있을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학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보고 점수대를 지금 가늠해서 원서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가채점 라인을 토대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인 정도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가구는 어디 쓰고 나구는 어디 쓰고 다구는 어디 쓰고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 구독자 친구의 양해를 얻어서 이 친구의 성적이 각 기간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각 기간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과 원점수는 지웠습니다. 국어를 보면 지금 표준점수가 121점, 122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백분위의 경우 84로 예측하는 곳과 86으로 예측하는 곳, 87로 예측하는 곳 다양합니다. 수학도 보시면 93하고 94를 왔다 갔다 하고 표준 점수는 131과 13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탐구의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 컷이라는 거는 밑으로 갈수록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 백분위가 엄청나게 다르죠. 50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고 엄청나게 큰 차이고요. 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29라고 백분위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33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나름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가채점 결과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시를 보는 친구들은 쫄릴만 해요. 정시를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캡처를 해놓으시고 가채점을 돌린 성적표와 실채점 성적표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이가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성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인 이유가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우선 수시 모집을 통해서 수시 1월 인원이 넘어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식 컨설팅을 할 때 2월 인원이 넘어오기 전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컨설팅을 하고 그 뒤에 꼭 파이널 콜을 해드리는 이유가 수시 인원이 넘어올 수 있으면 인원의 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 인원만 가지고 뽑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시에 나타나지 않는데 수시 2월 인원이 나타나면서 정시에서 모집 학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대학별로 탐구 같은 경우에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 스스로 만든 대학들이 있습니다. 발표가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시 모집 하루 이틀 전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점검을 한 번 더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진학사에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7칸이었던 것들이 계속 점점점 떨어지면서 5칸까지 변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학사 칸수가 가시적이고 모의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지만 실제로 모의 지원을 20번 하지만 원서를 쓰는 건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7번은 결국엔 허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원서를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내가 이과를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해서 점수를 확 낮춰서 들어오는 친구들까지 생각을 이 진학사나 메가스터디 등 모의 지원을 하는 곳들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이 되는 배치 라인 그것을 보시고 원서를 작성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작년 기준 합격자 70% 컷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이 70% 컷은 나머지 30%보다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의 70% 컷과 100% 컷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몇몇 과에서 미달 인원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한양대학교가 입결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양대학교를 합격한 친구가 등록 마감이 되기 직전에 다른 학교에 전화를 받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미달이 난 거지 입결 하락이 돼서 미달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 미달이 될 가능성이 올해는 상당히 적어요. 이하여대 뇌인지공학 같은 경우에는 누적 백분이 11%까지 내려갔는데 올해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그것을 보고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요. 결국 이 원서는 퐁당퐁당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결이 생각보다 낮았다 싶으면 그 과의 그 다음 연도의 입결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입결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한다면 약간 떨어지는 것이 매년 봐왔던 추세입니다. 근데 이 통합수능이 되고는 데이터가 작년 것까지밖에 없으니까 작년 것을 토대로 원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70% 컷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내 점수가 70% 컷에 걸린다. 그럼 이거는 추합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 컷과 100% 컷은 정시의 폭이 웬만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쟁률은 많아봤자 5대1인데 결국 성적 순으로 잘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신 지원을 하려면 거기서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추합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 과를 붙은 학생이 다른 학과도 붙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결국 그런 추합이 많이 되는 학과를 보려면 많이 뽑는 학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에서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연 계열의 탐구가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상당히 유리했었는데 올해는 탐구에서 추정이지만 동아시아사, 세계사, 세계지리를 한국지리를 제외하고는 만점자가 다 70점을 넘기 때문에 과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과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수학에서 미적을 선택해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탐구로 눌러버릴 수 있는 작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시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말라요, 사실 정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정확한 팩트로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고 원서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 랑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술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면접 보는 학생들도 고생 많으셨고 아직 면접 남은 학생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